안녕하세요. 아야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이 파백돌 타일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붙이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아래쪽도 보시면 한 두 줄 정도 그냥 저 옆은 세 줄 넘네요. 그렇게 안 붙이고 남겨놨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상태로 거의 1년 반 정도를 지냈어요.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죠. 근데 못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던 게 결국은 한 2년 가까이 갔습니다. 1년 반 정도요. 밑에 타일들을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센치 재가지고 길이 잰 다음에 그냥 쭉쭉쭉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빈집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집에 이제 이사를 온 이후에 집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저거를 멀티툴이라는 톱이 있어요. 그걸로 잘라냈는데 톱날도 금방 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시간은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막 집들이 한다고 그 톱날 자르는 베란다 공간을 다 치우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깨끗해져 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공간을 어지럽히기가 싫어서 먼지 날리는 게 너무 싫어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못 하게 됐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밖에서 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밖에서 자르려고요. 밖에서 타일을 잘라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밖에서 잘라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이거를 붙인 건 여긴 세라픽스예요. 안쪽에 이렇게 헤라로 쭉쭉 긁은 저기 자국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얼만큼 있냐면요, 한 여기서 한 여기까지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세라픽스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첫째가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예전에도 그 페인트 칠할 때도 한번 그랬어요. 그때 친환경 페인트라고 칠했는데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예전에 이걸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첫째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거보다 그 VOC가 좀 덜 들은 거, VOC가 이제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알러지 이제 유발하는 그 물질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뭐 또 며칠 못했죠, 뭐 또. 그러다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거 판매하신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실리콘하고 글루로도 붙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머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붙이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요. 타일도 자르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멀티툴로 안 하고 직소가 생겨서요. 직소로 하려고 해요. 멀티툴이 좋은 건 좀 다루기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직소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직소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소로 하고요. 기왕이면 멀티툴 추천해 드립니다. 멀티툴 쓰는데 장점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고요. 단점은 날이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던 날은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직소날은 한 1,000몇백 원 단가로 1,000몇백 원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에 5개씩 팔긴 하는데 1,800원? 2,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소가 단가가 좀 싸긴 하죠.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벽돌은 흙 자르는 것처럼 쉽게 척척척 잘려 나가는데 어떤 건 진짜로 아주 단단해요. 단단한 벽돌 자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단한 벽돌 같은 거 자를 때는 톱날이 쉽게 상하더라고요. 달아요, 금방. 이따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이에요. 타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건물들만 부시고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이제 벽돌들을 가져와다가 폐자재죠. 폐자재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보니까 요만한 벽돌을 한 요 정도 되는 벽돌을 4등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 앞면이 있고 어떤 건 그 사이에 들어간 그 돌, 잘라진 돌이고 뭐 그래요, 보면. 그리고 이게 깨끗한 것도 있고 안 깨끗한 것도 있고 제 맘대로 섞여 있어요. 이런 건 좀 더럽죠.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이게 예전에 손으로 작업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건 막 굴곡도 있고 정확하게 요즘 만든 그런 기계식 벽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름 이제 매력이 있어요. 붙이고 나면 이제 디자인이 지만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매력이 있는데 더러운 것들을 섞어서 이제 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붙이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골라내고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게 그 폐자재 말고 이제 진짜 고파벽돌은 아닌데 고벽돌을 이제 모방한 거죠.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나 봐요. 그런 건 더 깨끗하고 아무래도 사이즈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규격이 맞으니까 붙이기는 훨씬 수월하죠. 이거는 막 붙이고 나면 어떤 건 이제 막 휘어 있어요. 보시면 잘 못 찾겠는데 아무튼 휘어 있는 것들은 붙이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붙이고 나면 이제 이런 데도 나중에 매질을 여기까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뭐 불편함 같은 것들은 있죠.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고벽돌 타일 그리고 실리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얘는 그냥 그 근처 철물점에서 사서요. 그냥 무초산 실리콘 실란트라고 돼 있는 거 샀어요. 하얀색 사온 거고요. 이것도 뭐 좀 친환경 자재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 애가 알러지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하고서는 이것도 VOC가 있다는데 이거 하고서는 그 알러지가 올라온 적은 없어요. 알러지 반응은 실리콘으로는 안 올라왔고요. 저 이 안에다 한 이 세라픽스에서는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라픽스보다는 실리콘이 좀 덜 들었나 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리콘만 붙이면 실리콘은 금방 흘러내려요. 마르기 전까지 경화된다 그러던데 그 경화되기 전까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글루건으로 벽돌을 먼저 고정해 줍니다. 이거는 금방 굳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랑 실리콘이랑 같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툴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다가 이게 톱날인데요. 이 톱날을 앞에다가 장착하고 이제 누르면 이제 얘가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잘라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덜 위험해요. 왜냐면 제가 손으로 누르고 있고 얘도 아주 많이 떨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훨씬 안전하고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 날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 타일을 자르다 보면 얘를 되게 자주 여러 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최대의 단점, 저희 집에 먼지가 안 나도록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얘는 전원 방식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좀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방식이 있어요. 배터리 방식이 전기 방식에 비해서 한 2배는 비싼 것 같아요. 배터리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집에서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러고서는 그 전기 방식으로 샀거든요. 싸니까 그랬는데 집이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작업할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배터리로 살 걸.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배터리로 사야지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쓸 일은 없으니까 사지는 않았고요. 대신 다른 걸 샀습니다. 뭐냐면 직소예요. 직소.
이 직소는 이제 나무를 자를 때 쓰잖아요. 판을 이렇게 뭐 곡선으로도 자르고 할 때 쓰는 거죠. 이 직소를 샀는데 직소는 또 보쉬로 샀어요. 이유는 저희 집에 전동 드릴을 쓰는데 드릴이 보쉬예요. 그래서 보쉬하고 이제 배터리가 호환이 돼요. 이 배터리 때문에 이제 보쉬로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전동을 사게 되면 계속 이제 보쉬로 사게 되겠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보쉬나 뭐 디월트나 또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러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특별히 뭐가 좋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쉬로 계속 이제 앞으로 사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디월트가 이쁘긴 이뻐요. 그리고 목공 하시는 분들은 다 디월트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은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여행 나가봐도 그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목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디월트 쓰시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먼저 실리콘 건에 이렇게 장착하고요. 글루건도 이제 뜨겁게 데워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설명 그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타일이 몇 장 필요한지 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체 벽에 가로 사이즈랑 세로 사이즈를 재야 돼요. 가로 사이즈랑 세로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이 타일 한 장이 몇 센치인지 확인을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보통 주문을 하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제 사이즈 나오잖아요. 뭐 가로가 23cm에 세로가 7cm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23cm 더하기 중간에 매지 들어가는 부분 여기 1.5cm다 그러면 1.5cm 해서 24.5cm 그리고 7cm 더하기 1.5cm 해서 8.5cm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벽 높이가 220cm다 그러면 220 나누기 8.5 하면 몇 나오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까지 붙여야 되는 그 벽돌 장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로로도 뭐 300 나누기 23 더하기 1.5니까 24.5 300 나누기 24.5 하면은 가로에 붙여야 될 그 벽돌 수량이 나와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다시 하면 전체 벽돌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 보시면 그 아까 보신 그 박스에 한 박스에 몇 장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량만큼 계산해가지고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주문하실 때 꼭 조금 더 많게 주문하세요. 왜냐면 중간에 타일이 깨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얘는 또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들 또 빼야 되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다 못 써요. 타일을 원래 그 박스에 들어있는 수량만큼 다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여나 부족하게 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그냥 그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작업하다 말고 이거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풀어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들이야 뭐 빈집에다 하니까 상관없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뭔가 애들도 와야 되고 막 이런데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다시 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막 1년 6개월 걸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셔가지고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멈추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벽에 있는 벽지를 뜯어내고요. 이제 타일 붙이기 전이죠. 벽에 있는 벽지를 뜯어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을 떼서 여기 같으면 이제 8.5cm죠. 저는 8.3cm로 했었어요. 8.3cm의 간격을 떼고 벽 전체에다가 다 줄을 그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먹줄을 튕기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먹줄을 안 사고 그냥 막 손으로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꼭 먹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만 얼마 정도 하면 사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저 위부터 아래까지 8.3, 8.3, 8.3, 8.3 다 이제 선을 한 번씩 이제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저 반대쪽도 위에서 8.3, 8.3, 8.3 쭉 한 다음에 거기 잡고 여기 잡고 먹줄 한번 탕 튕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선이 쭉 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 선에 맞춰가지고 타일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이거를 8.3, 그러니까 이 간격을 1.3 정도로 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고벽돌 타일이 사이즈가 제각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3으로 뗀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많이 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붙었죠. 그리고 이런 데는 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저 아마 매지 작업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지 작업까지 생각을 하시면 1.3, 1.5 이렇게 떼는 것보다는 더 넓게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매지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3, 1.2 뭐 이렇게 뗐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간격이 좁아지는 데도 있고 넓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 최소한 1.5 정도 뗀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선도 최소한 1.5 이상 간격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벽돌 간격 더하기 요거를 1.5 이상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얘를 띄어야 그래야 나중에 여기 안에 이제 매지 작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매지 작업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너무 이제 붙어버려가지고 이런 데는 너무 붙었죠. 그리고 벽돌을 붙이실 때 한쪽 벽부터 저쪽 반대편으로 붙이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희 집은 이제 이 벽에다가 원래 이 벽하고 저쪽 위에 저쪽 벽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안 하기로 다시 마음을 바꿨고요. 요 벽만 이제 하는데 이쪽에가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꺾여 있는 부분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요 높이만큼을 계산하셔서 이렇게 먼저 붙여 주셔야 돼요. 이쪽 벽 붙이실 때요. 요만큼 보시면 요만큼 간격을 떼놓고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쪽부터 먼저 붙이는 거죠. 여기 이쪽 벽면 쫙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쪽 벽 붙이면 그 높이만큼 시작해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이쪽 벽부터 시작하실 거면 그만큼 이쪽으로 더 그 벽돌을 빼가지고 붙이고 시작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벽돌을 이쪽 벽면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는 이 벽면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아래 게 그 다음 건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또 이 아래 거는 다시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고, 두 번째 건, 그 아래 거는 또 얘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서로 교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벽돌은 옆면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쪽에 옆면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아래 거는 이쪽에서 이 벽돌의 옆면이 보이게 되고 또 아래 거는 이 벽돌의 옆면이 여기 보이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통일해서 이쪽 벽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면은 이쪽에서 다 보이게 되죠. 모든 옆면이 하나씩 교차하지 않고 다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타일을 잡고요. 먼저 실리콘을 쏴주세요. 실리콘은 글루건을 붙일 공간만 빼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 많이 칠해 주셔야 돼요. 대신 옆에다가 칠하면 이게 붙이면서 옆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쏴주세요. 많이 쏘고요. 그 다음에 글루건은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식어버리니까. 글루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줄을 맞춰서 아래 이제 저는 줄을 그어놨잖아요. 줄을 맞춰서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그럼 글루건이 식으면서 금방 붙어요.
아직 실리콘은 굳으려면 한참 남았죠. 이게 최대 경화 시간이 72시간 뭐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그냥 다른 데다 쏴봐도 글루건 그냥 겉에만 마르는데도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글루건이 아니고 실리콘은 마르는데 한 3, 4시간, 최소한 3, 4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지금은 얘를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글루건은 사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 실리콘이 얘를 진짜 잡게 되는 거죠. 업자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위에 부분들 세라픽스로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한 게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잘 버티고 있어요. 충분히 튼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매지를 이제 바르면 뭐 그때부터는 뭐 떨어질 염려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튼튼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리콘을 먼저요, 가운데 중심으로 쭉 쏴주세요. 충분한 양을 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실리콘이 되고 나면 글루건도 많은 양을 쏴주세요. 글루건 되고 나면요, 간격 아래 선에 맞추고 옆에 위에 간격 어느 정도 맞춰서요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붙거든요. 아래 선 맞췄고요. 옆 타일하고 이만큼 간격을 띄었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누르고 있을 때 좀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이제 꾹 눌러야 글루건도 좀 납작해져 가지고 붙거든요. 그래야 실리콘도 가운데다 쭉 발랐지만 위아래로 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저 아래까지 쭉 다 됐죠. 이제 남은 부분들은요, 요런 이제 빈 공간들이에요. 빈 공간들을 치수를 재서 잘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매지를 떼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금 벽보다 조금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만큼 재야겠죠. 이렇게 재서 잘 나오면 돼요.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스위치 있는 부분은요, 스위치를 이렇게 빼냅니다. 빼내서 스위치 안에 보면 이렇게 그 벽에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만큼 잘라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멀티툴로 작업한 거예요. 멀티툴로 위에다가 이렇게 박스 크기를 잰 다음에 멀티툴로 뚫었어요. 이렇게 이 그러니까 벽돌 타일을 잘라내는 거예요. 금을 쭉 징 하고 이제 멀티툴로 한 다음에 이제 망치 같은 걸로 탁탁탁 깨내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맞춘 거고요. 이쪽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걸 빼내서 해야 돼요. 이게 빼지 않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전집 사람이, 저 이사 오기 전에 전집 사람이 지금 여기 타일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 박스를 떼지 않고요, 그냥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보기 싫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럼 옆에서 볼 때도 스위치 박스가 안에 묻혀버렸죠? 이렇게 작업하면 괜히 열심히 했는데 보기가 싫어요. 꼭 저 박스를 떼고
스위치 커버를 벗겨내고 그러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결과물이 지금 얘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쪽까지 벽돌을 넣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채울 거죠. 하지만 이 스위치 커버 안쪽까지 벽돌을 넣었기 때문에 보기가 예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얘도 커버를 끼우면 이렇게 이 벽돌을 잘라낸 부분이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치수를 일일이 재서 잘라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필요한 건지 써놨거든요. 이게 170mm는 9개가 필요하고 사이드에 그리고 얇은 게 하나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제 다 표시해 놓고 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도 VOC가 있대요. 이게 완전히 친환경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세라픽스보다는 VOC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 완성했습니다. 깨끗해졌죠? 네. 중간에 매질을 안 하고 요즘은 이렇게도 그냥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뭐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저희는 뭐 아예 완성도 안 하고 그냥 썼죠. 그렇지만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매지도 하는 게 그 완성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제 매지도 할 거고요. 매지 없이 이렇게 작업해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그 밑에 3줄 정도 하고 옆에 이제 조그마한 조각들 남았던 것들 다 메꾸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잘라오고 뭐 하는 것까지 다 해서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작업한다 그러면 시간은 뭐 꽤나 걸리겠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세라픽스로 작업한다 그러면 아마 하루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 잘라서 붙이는 것들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냥 이제 벽 쭉 붙이는 것들은 하루 안 걸릴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저처럼 실리콘과 글루건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업 속도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고요. 네, 1년 반 만에 저희 집 수건 사업이 끝났습니다. 기분 좋네요. 예뻐요. 이제 저희는 요 매지까지 채우려고 하거든요. 요 매지 이제 칸 채우는 것도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예상하는 거지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하면 또 예쁘겠죠? 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아야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